오타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프로야구 입단을 한 이후로는 네. 뭐 연봉을 많이 받았죠. 당시에는 모두 100% 일본 시절에는 어머니께 이제 맡겼고 용돈을 받았는데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것도 남아서 저축한다고. 소독순 같은 삶을 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타니가 방탕한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오늘의 오타니를 이끈, 어느 정도 성적이 됐을 때 만족을 했다면요,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일본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만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의 시작인가요? 만다라 차트 또는 예. 만다라트라고 불리는 건데요. 네. 정중앙에 있는 8개 구단으로부터 드래프트 1순위를 받겠다. 팔 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네. 하는 것으로 재구, 구위, 몸 만들기가 예, 있고요. 멘탈, 인간성, 운, 참. 그리고 변화구, 스피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8가지를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씩 대각선 퍼져 방향으로 나갔군요. 퍼져 나가는 아. 것이죠. 그래서 인간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감성, 예. 배려, 예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야구적인 측면이 절반이 있고 네. 야구 이외의 것들, 그러네요. 그러니까 멘탈이라든지 인간성, 운 같은 경우는 야구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특히 오타니가 메이저리그 구장에서도 네.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바로 이것도 고등학교 때 사사키 감독이 했던, 쓰레기를 줍는 것은 남들이 무심코 버린 행운을 네. 줍는 것이다 이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는 장면을 좀 올려. 이게- 이거 어디야? 더가? 네, 그렇습니다. 더가웃 아니에요? 더가웃도 그렇고 예. 경기장 안에서도 그렇고 쓰레기가 와. 있으면 쳐다보지 않고 줍습니다. 네티즌들에도 예. 뭐 쓰레기 많이 주워야겠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8개 구단 1순위 지명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운이 있고 또 이제 예. 쓰레기 줍기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그런데 지금 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네. 이미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는 목표를 이룬 지가 오래됐죠. 프로에 입단을 했고 지금은 네. 메이저리그에도 진출을 했는데, 단순히 이것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여긴 것이 아니라 네. 삶에 있어서 그냥 체화를 한 거죠. 지금 뭐 쓰레기 줍는 것은 이미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선수가 된 오타니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로 패턴 중에 하나, 예. 예. 패턴으로 체화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목표를 이미 이룬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한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이야. 선생님이 야구부원들에게 이 만다라 차트를 작성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적은 선수는 없었다고 해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옆에 계신 선생님들의 영향이 네, 참 맞습니다. 큰 것 같고. 실제 이 사사키 감독 네. 같은 경우가 큰 영향을 줬는데요. 이 그렇죠. 사사키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독서라고 하는 것은 천엔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야. 라는 말을 적어놔야겠다. 남긴 적이 있거든요. 천엔으로 인생을 산다. 사실은 이야. 저 같은 경우도 뭐 책을 발간했습니다만 그 네. 책은 그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플러스 그 사람만이 느꼈던 경험, 여러 가지를 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오타니는 개인이 뛰어난 점도 있습니다만 일본 고교 야구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산물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타니는 언제부터 잘했습니까? 타고난 자질일이 워낙 뛰어났죠. 그렇구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리틀 야구에서 홈런을 쳤는데요. 3학년이 홈런 치는 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타니보다 더 잘한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선천적인 재능에다가 노력이 어우러지면서 오늘의 오타니가 만들어진 네. 것이 아닌가. 여기 보면 운 밑에 심판을 대하는 태도. 일단 일반 선수는 어떻게 대합니까? 미국 선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는 선수고 너는 심판이고 뭐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 예. 미국은 문화가 어떠냐면, 네.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공을 던지기 전에 심판에게 모자를 벗어서 인사를 하는 그래요. 적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것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예의 바르다라고 표현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다. 뭐 심판에게 뭐 잘 봐달라고 아부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서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것이 미국의 문화이고, 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심판이 연장자일 확률이 높잖아요. 맞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타석에 들어설 때 인사를 합니다. 네네.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 정도 인사를 하는데, 오타니가 다른 선수와
완벽하게 달랐던 부분은 뭐냐면 김태균님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인사를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불러줬다는 점이죠. 와. 그래서 심판들은 굉장히 감격해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심판에 대한 배려가 묻어나는 대목이고요. 심판은 어떻게 보면 야구장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뭐 선수는 모두가 주목하는 사람들이고 관중들은 돈을 내고 입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즐길 수도 있고 선수에 대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구장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약자라고 한다면 볼보이가 될 수 있거든요. 볼보이 같은 경우에는 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타자가 일루로 볼넷을 통해 걸어 나갈 때 배트를 치우거나 아니면 이 보호 장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오타니는 이 팔꿈치 보호대를 줄 때도 네. 배트를 건네줄 때도 네. 상대가 잡기 좋게 건네주는, 그리고 볼보이와 친근하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홈런을 치면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 그렇죠. 볼보이와 가장 먼저 홈에 아. 들어오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나보다 강자도 있을 것이고 약자도 있을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볼보이 같은 약자를 아마 인식조차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네,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약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예. 패턴으로서 계속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해.